해도 돼요. 혼자서 결정하는 거는 너무 두렵고 아이는 엄마의 의존성을 닮아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회피성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그 전에는 또 완벽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강박성, 성격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지금 엄마들의 심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아이를 키울 때 많이 지장이 있는 성격 특성인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할 의존성입니다. 의존성은 좀 뭔가 아이 같고 독립적이지 못하고 이런 느낌을 주죠. 근데 나는 분명히 어른이고 오히려 아이를 키우는 부모고 그런데 의존성이라니 이렇게 좀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의존성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 본능적인 부분이에요. 우선은 의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를 따르는 거고 그래서 엄마가 부모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독립적인 자기가 점점 형성되고 그거를 표현하고 이거를 무수히 반복하면서 독립적인 영역이 생기는 거고 그게 정상적인 성인이 되는 과정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도 그렇고 많은 성인들이 분화가 안 된 상태로 성인이 되고 그 상태로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경우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또 심리적인 갈등이 올라와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고통이나 고민, 심리적인 갈등이 큰 분들이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의존성은 본능이지만 이 의존성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일상에 지장이 큰 상태를 의존성인 성격 장애라고 하죠. 물론 이런 진단은 아주 조심스럽게 전문가가 오랫동안 보고 나서 내리고요. 내가 이건가? 이거다라고 확신하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들어보면서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삶에 지장이 있으면 그런 걸 잘 고찰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단 기준이 8개가 있는데 읽어드리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조언이나 확신 없이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함. 이게 말은 좀 딱딱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죠. 특히 아이 키울 때 무수히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결정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변의 도움이나 조언을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그랬을 때만 확신이 생기고 그랬을 때만 결정을 내리고 흔한 말로 결정장애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주객이 전도돼서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내고 그러면서 점점점 결정하는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져요. 내가 스스로는 결정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계속 조언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더 찾게 되고요. 지금 하나의 항목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어줄 다른 사람이 필요함.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부모로서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죠. 나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또 아이의 행동에도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커지는데 의존성이 너무 크면은 문제가 나 스스로가 책임을 지어줄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이를 내가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이를 책임지는 이 역할 자체도 또 책임져줄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맘카페가 될 수도 있고 주변의 다른 엄마나 선배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친정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남편한테도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고 남편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면 거기서 갈등을 겪지만 또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남편한테 자꾸 끌려다니는 느낌을 가지고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나 동의를 잃는 것이 두려워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함. 상대방과 이제 생각이나 어떤 결정하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다른 의사를 표현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내가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가 지지적인 관계를 잃게 될까봐. 그래서 역시 주체적인 선택을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죠. 이거는 가족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나 시부모, 친정과의 관계도 있지만 또 엄마들 사이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내가 저 엄마와의 이런 지지적인 관계, 내 편이 되어주는 이 관계를 잃는 것, 관계가 뭔가 소원해지는 게 너무 싫어서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 못하고 그냥 동의만 하는 거, 거절을 못하는 거,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자꾸 형성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죠. 네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판단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어떤 일을 스스로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요. 무수히 많은 일을 아이를 키우면서 선택해야 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어떤 판단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는 느낌, 내가 참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다섯 번째로는 불쾌한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일에 자원하기까지 함. 이거 역시 엄마들과의 관계에서 되게 많아요. 보통 엄마들끼리 모임이 일어나면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 카페 같은 데서 모이기도 하지만, 카페 같은 데 이동하기 위해서는 한 차로 카풀해서 갈 수도 있는데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죠. 누가 집을 제공할 거냐, 누가 차를 제공할 거냐, 또는 뭐 맡은 일들이 조금씩 다를 때, 분담할 때 누가 조금 더 힘든 일을 맡을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눈치 싸움일 수도 있고 기싸움일 수도 있고, 강압적이진 않지만 뭔가 서로 미루는, 또는 나한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눈빛, 눈치를 너무 과하게 느끼고 그 부담감을 너무 크게 느껴서 결국에는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불쾌하지만 이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해쳐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싫지만 우리 집을 제공하는 거고 우리 차를 제공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에너지나 시간이 소모가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혼자 있으면 불편하고 무력해짐.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굉장히 딜레마인 게 뭐냐면은, 아이랑 있으면은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을 꿈꾸고 바라는데 또 막상 아이가 이제 커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고 이제 나 혼자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또 부담스럽고 두려워져요.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잘 사용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또 만나려고 합니다. 혼자서 할 일도 많고 혼자서 자기 개발할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혼자 있는 거, 혼자 있을 때 내가 이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잘 돌보지 못할 것 같아서 누군가와 자꾸 연락을 하고 관계를 맺고, 그게 뭐 카톡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언발의 오줌누기여서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더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어지고요. 더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자신을 돌봐주고 지지해주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그러한 지지와 돌봄을 받기 위해 급히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함. 역시 엄마들 관계에서 많아요. 이런 관계가, 지지적인 관계가 깨지는 게 싫어서 헌신적이었으나 그게 겉에서 봤었을 땐 되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소리를 듣지만 속에서는 많이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게 쌓이다가 결국에는 터져서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단톡방이 깨지거나 모임이 파해졌을 때 혼자서 좀 지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런 지지적인 돌봄의 관계를 또 형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모임을 빨리 만들고 계속 의존성이 이제 악순환되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항상 스스로를 돌봐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집착함. 비슷비슷하지만 뉘앙스가 조금 달라서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걸 방지하기 위한 집착, 이런 행동들로 항상 인간관계에서 내가 뭔가 혼자 되는 것, 의지할 수 없는 독립적인 상태가 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걸 방지하고자 애를 쓰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항목들이 친정엄마와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또 다른 엄마와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진짜 문제가 큰 거는 바로 우리 아이와의 관계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아이는 충분히 부모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부모 역시도 아이를 돌보지만 또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되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 끈끈함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문제는 아이가 커갈수록 자기 표현을 하고 자기 의사가 생기고 점점 독립적으로 자라가는데, 문제는 내가 의존성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놔주질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점점 독립적으로 커가는 거다, 자기 주장하는 거다, 책으로 보고 배우고 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두려움이 올라와요. 내가 혼자 될 것 같은, 아이가 날 떠날 것 같은. 그래서 집착하게 돼요. 아이가 나를
의지하도록, 또는 내가 아이를 자꾸 의지하게 되고, 독립적인 영역을 허락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아이한테 집착하고, 아이와의 친구와의 긴밀한 관계, 비밀스러운 관계를 내가 봐주질 못하고, 그러면은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두 갈래 길이 됩니다. 그냥 아예 반항 쪽으로, 청소년기에 더 엄마와 단절하고 더 바깥으로 도우는 그런 쪽이 있고요. 반대로 그냥 엄마처럼 똑같이 의존성을 선택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엄마와의 독립된 영역을 점점 포기하게 되고 계속 엄마와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친하게 서로 부녀가 좋게 지내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의존성이 아이한테도 생기고 강화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자아 분할하는 게 점점 돼야지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되는데 아이도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존적인 성격의 핵심은 정서적인 지지에 대한 과도한 욕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타고난 기질도 분명히 있어요. 아이를 키울 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이가 둘 이상이면 어떤 애는 물론 아이기 때문에 혼자 못하기 때문에 의존하는 게 있지만, 혼자서 그래도 해보려는 게 있는 아이가 있고, 자꾸 엄마한테 매달리고 정서적인 지지 관계를 자꾸 원하고 공감을 더 많이 원하고 혼자서는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이런 타고난 기질도 물론 있고요. 자라면서 그게 더 강화되는 것도 분명히 또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엄마로서, 양육자로서 내가 가진 의존성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의 의존성을 강화시키지 않도록, 특히나 의존성이 강한 아이한테는 더더욱이 이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너무 과하게 의존성을 충족시켜주고 해도 강화가 되고, 너무 그거를 또 막고 해도 아이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의존성이 생기는 양육 패턴은 크게 두 가지인데, 너무 이런 욕구를 충족을 즉각적으로 많이 해줘서 발생하는, 쉽게 말해서 과잉보호했을 때 발생한다라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측면은 욕구 충족을 너무 지연하고 너무 통제를 많이 하고 욕구를 충족 안 되는 이런 결핍감을 자꾸 경험했었을 때 오히려 매달리게 되는,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자율성이 생기는 건데, 그리고 시도를 자꾸 해요. 자기 주장을 하고 엄마 말을 안 듣고, 이럴 때 너무 비난하거나 너무 처벌하거나 강하게 했었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독립성을 추구하는 거는 그 부모로부터, 애착 대상으로부터 애정을 잃게 되는 거다, 관심과 지지를 잃게 되는 거다, 나는 혼자 되는 거고 벌 받는 거고 사랑을 잃게 되는 거다,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마음속에 형성이 되고, 그게 두려워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엄마한테 물어보고 해도 돼요, 혼자서 결정하는 거는 너무 두렵고, 아이는 엄마의 의존성을 닮아가요. 그래서 아이는 크면서 보는 게 엄마는 무력하고 당하고,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나도 모르게 그걸 배워서 나도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반복하고, 이런 의존성을 물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의존성이라는 거를 괴로워도 직면해야 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거를 해결하려는 동기를 가져야 된다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단순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던 거랑 반대로 하면 돼요.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야 되고, 자꾸 누군가를 찾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되고, 근데 이러다 보면 불안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고비를 못 넘어요. 하지만 그걸 견뎌야 되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느끼는 지지적인 느낌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지지적인 느낌, 제가 강조드리는 감정일기도 좋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들을 나를 대입해서 명상하고 내 감정을 스스로에게 말해보고, 이렇게 나로 가져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체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그래야지 아이도 독립적인 인격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나한테 생겨요. 오늘은 의존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이거는 회피성이나 강박성보다도 훨씬 더 뿌리가 깊게 한국 문화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